네, 다음 순서로 반도체 쪽 알아볼 예정인데요. 노태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생각보다 더 잘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둘 다 오늘 주식이 굉장히 폭등하는 날이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까 8% 넘게 주가가 뛰어가고 있던데 뭐 들어오기 전에는 하긴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럼 이제 참고로 이제 마이크론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하고 달리 회계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게 마이크론 기준 회계 연도로 2분기고 네, 작년 12월, 올해 1, 2월. 네,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보다는 3월이 빠지고 12월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그렇죠.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고요. 어. 시장의 예상치가 한 가이던스가 한 53억 불 정도였는데 매출이? 네네, 매출 가이던스가 53억 불 정도였는데 네. 58억 야. 2,40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 10% 정도 더 잘 나왔죠. 그러네. 영업이익은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렇죠.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억 9,1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치면 2천 얼마 정도 되네요. 네, 뭐 그 2천 정도 몇백억 정도. 2천 한 4,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대단해요. 흑자 전환을 한 거니까. 그만큼 뭐 우리 기업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뭐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이 6분기지 6분기라는 게 1년 반 아니에요?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이죠.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랜 빙하기. 그죠? 뭐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밑에 다 있는 소부장까지 굉장히 있는 소리를 많이 냈는데 네. 이제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실적 한번 보시죠. 흑자 전환의 이유는 뭐예요? 뭐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산 영향이 제일 크고요. 감산을 했고. 제일 감산 영향이 제일 큰데 ASP들을 좀 살펴보면 낸드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제품별로 보면 이제 디램 매출이 4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분기 대비 이제 매출은 21.3% 늘었고요. ASP는 한 10% 후반대 상승했습니다. 비트 그로스는 한 자릿수 초반 정도 증가했고요. 수요보다는 마이그레이션하고 감산 등이 영향을 더 많이 끼친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15억 7천만 달러 했는데 전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이 27.4% 증가했는데 ASP가 30%나 뛰었어요. 오. 근데 우리가 한 두어 달 사이에 얘기를 한 게 디램은 확실히 상승 곡수, 회복세고 네. 낸드는 좀 더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ASP가 낸드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네요. 낸드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는데 감산을 그만큼 했다라고. 감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드렸던 것 같이 뭐 삼성이 낸드 쪽에 증산을 하고 있고요. 트렌드포스에서도 나오는 것 같이 키옥시아하고 WDC가 지금 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2분기에는 이제 4, 5, 6월 달에는 낸드 이 가격이 오름세가 좀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얼마로 매출 가이던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는 이제 64억에서 68억 불 전망했는데요. 여기에는 HBM 쪽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묻어날 거예요. HBM이 마이크론 2분기에도 묻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3분기부터 3월, 4월, 5월입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론이 2월 말에 네. HBM3를 본격 양산한다 맞습니다. 했으니까 2월 말에 양산이니까 3, 4, 5월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에 실적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본격적인 거는 이제 3분기, 3, 4, 5월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HBM이 확실히 이슈긴 이슈예요. HBM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마이크론도 이제 우리도 쏠드 어땠다. 우리도 다 팔렸다. 올해 HBM 쏠드 어땠다. 어. 본인들도 이렇게 밝혔고요. 하이닉스도 솔드아웃인데 마이크론도 솔드아웃이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때 올해 쏠드 어땠다고 했는데 뭐 마이크론은 한 수 더 떠서 네. 이제 내년 물량도 대부분 고객사들이 할당됐다라고 밝혔어요.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하이닉스는 그때 2014년 정도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캐파 늘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물량이 삼성이나 이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뭐 한 10% 안팎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좀 추정하기 어렵지만 뭐 굉장히 적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기에는 이제 네. 내년까지 D램 점유율 정도의 HBM 점유율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내년까지 2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10% 이하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좋네요. 엔비디아에 놓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첫 고객사가 엔비디아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번에 나간 제품들이 8단 제품들인데 8단? 엔비디아 H200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뭐 고객들의 반응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마이크론 본인들 얘기로는 마이크론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고객사 제품 대비로 해서 뭐 전력 소비가 30% 낮다고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경쟁사 제품 대비.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가 되겠죠. HBM3E 솔루션에서 지난 콩콜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확인이 불가잖아. 저희가 하긴 어렵고 네. 뭐 일단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엔비디아 외 고객과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외면 뭐 많이 있겠죠. 뭐 AMD를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빅테크 고객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야, 점유율 20%가 언제라고요? 내년까지요. 내년까지. 네. 야, 그럼 투자를 꽤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건데 뭐 그럼에도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비해선 적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적은 상황이고 이 매출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 네. 뭐 2024 회계연도에 수억 달러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올해 기준으로 네. 수억 달러. 올해 수억 달러요. 2조 정도 날 수도 있다는 아니요, 얘기예요? 아니요. 더 적을 거고 뭐 1조 언더로 날 것 같습니다. 아까 점유율 제가 아까 여쭤봤던데 20%가 가능한 거 그 캐파 자료가 있지 않아요? 캐파 자료 있고요. 트렌드 포스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 올해 말 전망 자료라서 이거는 내년 말이 되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난해 말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TSV 캐파가 월 45,000장 정도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3,000장 정도고요. 15배 15분의 1이네. 이때는 근데 HBM2E예요. 2E 물량이고 3 이후에는 아직 안 나온 거죠? 3E는 이제 계속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고 이제 설비 깔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말 캐파는 올해 전망은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 말에는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각각 한 월 13만 장, 하이닉스는 12만 장에서 12만 5천 장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은 월 2만 장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앞선 업체들이 못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마이크론은 이제 HBM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분명히 투자를 할 겁니다. HBM이 워낙 이슈여서 어제였죠?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주주대 원성, 비난, 비판 뭐 이렇게 했는데 HBM 왜 못하냐, 뒤지냐 이런 얘기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견 사장이 이제 뭐. 2, 3년 내로 다시 그러니까. 매물 1위를 되찾겠다. 아마 사실 매출 면에서는 지금도 1위긴 한데 이제 리더십 면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런 다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이크론 얘기를 돌아와서 차세대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죠. 마이크론 항상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아요? 조금 빨리 갑니다. 경쟁사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대비 조금 공정이 빨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1감마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원C죠. 원C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일럿 생산 중이고 내년 정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내년 정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감마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게 EUV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정이거든요. 한 레이어 정도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본인들 말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원 알파랑 원 베타에도 지금 넌 EUV랑 이제 EUV 적용한 거 둘 다 해봤는데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정도 코멘트를 이번에 했었어요. 네. 뭐 내년에 이거 나오면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저희가 또 계속 추적해볼 필요는 그러네. 있겠죠. 차세대 낸드도 뭐 네. 얘기했다면서요. 그 외에도 이제 차세대 랜드 300단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232단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마이크론이 사실 200단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늘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잘한 건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늘 그런 기사가 나오죠. 232단 가장 앞선다. 뭐 그러면 뭐 다음 날은 다다음 날 SK 하이닉스 네. 삼성이 우리는 뭐 230 몇 단. 내년 정도에 양산할 것 같고요. 300단으로. 네. 그리고 HBM3E 12단 제품도 언급을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저번에도 보도자료 나왔던 것 같이 고객들에게 샘플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이고 양산은 내년 정도에 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12단은 내년 정도에 삼성은 올 하반기라고 했잖아요.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이 이제 HBM3E 8단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12단에서 역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12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SK 하이닉스 대비 워피지 이슈에 좀 강한 공정의 장점이 있거든요. NCF 네, 얘기하는 거. 어드밴스드 NCF를 사용하니까 이제 여유가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워피지 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얼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간다라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서 얼마를 낼 거냐 1분기에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전망이 뜨문뜨문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계속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고 들어온 거는 이제 1분기에 DS 쪽에서 한 8천억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제 1조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올해 전체로 보면 DS 부분에서만 10조에서 13조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좋았을 때 삼성 DS가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났었죠? 저도 좀 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적자 낸다 이런 얘기 듣다가 아이고 옛날에 몇십조 벌던 회사인데 그러죠? 아무튼 그 실적 발표 아직 멀었잖아요. 4월 말 맞고요. 4월 말 정도 나오는 거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시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마이크로오늘 시적에 비춰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자에 뭐 어디 나온 건데 엔비디아 행사에서 SK하이닉스가 HBM4 6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세대 제품에 대한 성능을 이제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굉장히 좀 저는 흥미로웠는데 네. 사실 마이크론 실적보다 이게 더 재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됐습니다. 직접 발표한가요? HBM4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계속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냐 아니면 기존대로 가냐. 근데 일단은 이건 시제품이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됐습니다. 어떤 부위에 들어가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HBM4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다면 전체 적용보다는 인터포저하고 베이스 다이를 거기 연결할 때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거나 혹은 베이스 다이나 코어 다이 1단까지만 거기 연결할 때 총 2개죠. 2개의 레이어 여기에만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좀 적용될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1개 아니면 2개 이 정도 보고 계신 것 같고 뭐 전체 적용 그러니까 16개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HBM 16단으로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16단을 다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뢰 맞추는 게 어렵대요. 그거 장비하는 데가 어디 있잖아요. 본딩 장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는 하나정밀 기계랑 같이 하고 있고요. 또 ASMPT라든지 아니면 배시 같은 기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도 자체 기술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거기가 있고요. 뭐 TC 본도니까 뭐 TC 본도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도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한 상태예요. 네,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다. 네. 한미반도체는 뭐 HBM 수혜주 중 한 곳이니까. 굉장히 많이 장비를 팔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HBM 이슈가 올해 내내 떠볼 것 같아요. 누가 잘하네, 뭐 삼성이 치고 들어오냐, 또 역전할 수 있냐, 하이닉스가 계속 우위에 설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소식들 틈 나는 대로 자주자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